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역사 갈등 중 하나인 동북공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북공정이 무엇인지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동북공정은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두고 두 나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이 기존의 한국 역사라고 알려져 있었던 사실들이 사실은 중국 역사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 대립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정부가 5년간 연구 사업을 추진하며 계속됐었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이 사업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동북공정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중국은 교과서에 모호한 지도를 삽입하거나 중국의 한 고구려 유물 박물관 안내문에도 고구려 영토가 중국 땅처럼 표시되어 있고 한국 조선 이전의 역사는 교과서에서 사라졌습니다. 보이시는 곳이 동북 삼성인데요. 이곳은 중국이 역사, 지리, 민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라오닝성, 지린성, 그리고 헤이룡장성입니다. 그렇다면 동북공정에 얽힌 역사들에 대해서 두 국가는 어떻게 주장하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고조선사에 대해 중국은 고조선은 기자조선, 위문조선,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중국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이룩한 당군조선의 나라라고 주장하죠. 중국은 고조선이 주나라에 가서 신화의 예를 표한 것이 주나라의 제후국의 근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조선이 위만조선으로 교체되며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사군을 설치했으므로 고조선사는 중국사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한국은 유동, 요서 한반도 지역의 비파양 동원과 고인돌 문화의 분포를 통해 고조선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부여에 대해 중국은 한민족과 아무 관계없는 중국 고대 소수민족 중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부여가 한국 민족의 원류인 예매 쪽이 세운 나라로 중국 문화와 전혀 다른 독자적인 문화가 발전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제2송화강 중류 유역에서 서단산 문화가 발전하였는데요. 유동과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고구려사입니다. 중국은 고구려는 중국 땅에서 시작됐으니 중국의 역사라고 하지만 한국은 현재 영토 중심적인 시각으로 과거의 유동, 만주 땅은 고구려의 영역이었으며 고구려가 존속되어 온 동안은 중국의 역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중국은 중원 왕조의 조공했던 고구려는 지방 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동아시아 대부분이 중국의 속국이 되는 논리로 그 당시의 조공칠봉이라는 제도는 동아시아 사회의 외교적인 관례일 뿐 완전한 속국과 종주국의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또 중국 동이열전의 해동삼국을 근거로 들어 중국을 반박했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은 고구려 멸망기 유민들의 인구를 통해 고구려가 중국사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한국은 중국의 신구당서를 통해 인구를 정정했고 부여와 고구려는 예매계 후에 이미 언급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발해는 말갈 왕조이자 청사의 원조로 당나라의 지방 정권의 대표라고 중국은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발해 건국 또한 예매 쪽이 하였고 소길봉기에 발해가 부여를 계승했고 발해 국왕을 고려 국왕으로 표기한 것을 들어 발해가 한국사라고 말합니다. 또 당나라의 은공의 부민 보관 7국판 문합명문에 발해를 고려국이라고 표기한 것과 발해 땅의 최대 3분의 2는 고구려 땅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한 국가의 고대사를 왜곡하는 것은 자국 영토 주변에 얽힌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만들어 역사, 민족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주변 민족 국가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논리를 개발한 것이므로 이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동북공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또한 국수주의적인 측면에서 역사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민주주의적 역사관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기록과 사실에 근거하여 각 국가가 이야기하는 주장의 타당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에서는 동북 삼성을 비롯한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한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이 일을 사실에 기반해 세계에 알릴 전문인들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한 역사뿐 아니라 평소에도 역사를 더 깊고 세밀하게 연구하고 발견해 국민들이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에 올바른 역사를 교육하고 가르쳐 역사 인식을 높이고 능동적으로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협력과 투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움직임과 교육과 체험의 기회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 갈등에 대해 국가에서 토론을 만들어 사료를 모으고 장학금을 주는 제도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자와 관련 학계 지원 강화도 중요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유물과 유적 발견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의 성격을 파악해 알맞은 대응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유연한 갈등 해결을 위해 남북학술협회와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몽골은 터키와의 갈등이 있던 오르 계곡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자신만의 역사라고 고집하지 않고 그중 일부가 터키의 유적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서로의 역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